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52장 고정관념 깨기. 펜듈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미혹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예들을 몇 가지 더 들고 싶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펜듈럼이 그럴듯한 핑계로 나에게 타인의 목표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컨대 펜듈럼은 착한 영혼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말 못하는 동물, 부상당한 군인, 굶주리는 아이들, 혹은 그 밖에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들은 당신의 용기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착한 영혼은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당장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날아가는 것은 사실 착한 영혼이 아닌 착한 마음이다. 게다가 그것은 전혀 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이 없는 것일 뿐이다. 이 마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타인의 영혼을 도우러 달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위험에 처한 자기 아이는 내버려 두고 남의 아이를 구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 착한 마음은 자신의 영혼을 상자 속으로 몰아넣어 놓고는 자신의 양식 있는 생각과 마주 앉아 있다. 이제 내면에 공허가 생겨났고 그것은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한다. 펜듈럼은 즉시 온갖 보상책을 내놓는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방법들이 당신 앞에 제시될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호소에 그토록 열심히 응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 아닐까. 틀에 박힌 통념이 친절과 상냥함으로 가장하고 있는 그것은 영혼이 떠나버린 빈자리의 느낌임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는 타인을 돌보는 것으로 보상될 수 있지만 영혼의 요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펜듈럼은 타인을 돌보는 것이 곧 영혼의 자비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보시다시피 펜듈럼은 아주 그럴듯한 고정관념을 교묘하게 꾸며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감쪽 같은 선동일 뿐이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가? 당신의 마음은 타인을 위해 영혼을 정말 버릴 작정인가? 펜듈럼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영혼을 상자 속에서 구출해내라고 내가 이토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찾아낼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당신은 진정한 선행과 가치 있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더 훌륭한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가난하고 불운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개의 펜듈럼이 서로 싸우려고 한다고 하자. 한쪽 편이 자신을 정의로운 해방자라고 내세우면서 상대편을 독재자에다 위험한 침략자로 몰아세운다. 기실, 정의로운 펜듈럼은 단지 상대편의 석유 등 자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집어삼키고 싶은 것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비밀에 붙여진 채 자유와 정의를 내세우는 대규모의 선전 공략이 펼쳐지고 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서 펜듈럼의 미끼를 삼킨 한 사내는 혼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억압된 저 나라를 해방시키겠노라. 저 독재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한편 상대편 펜듈럼은 자기 편의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독재자 펜듈럼은 자신이 좋은 편이며 해방군이라고 주장하는 그자들이야말로 실로 악랄한 침략자라고 주장한다. 중요성에 빠져있는 또 한 사람의 사내는 분개에 떤다. 감히 나에게 제멋대로 선전포고를 하다니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리라. 그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전장에 나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게 될지도 모른다. 보시다시피 양쪽의 지지자들이 앞다투어 내적, 외적 중요성을 높여놓음으로써 펜듈럼의 싸움에 말려든다. 지지자들의 영혼은 상자 속에 갇혀있고 내면은 비어있다.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갈수록 커지기만 할 뿐이다. 이 지지자들은 싸움에 끼어들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걸까?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은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들은 속아 넘어간 것이다. 사실 싸움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만 가져다 준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친다. 침략자 펜듈럼의 공격 앞에 방어력 없는 나라의 백성은 당장 패배한 지도자를 밀어내고 구호 물자를 훔치고 침략자 앞에서 굽실거린다. 펜듈럼의 싸움에서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드높은 이상들이 모두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속은 텅 비어 있지만 겉의 껍질은 부풀려진 중요성의 무지갯빛으로 치장되어 있다.
지지자들의 영혼에게는 이 모든 소동이 정말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당신이 정한 목표가 당신에게 이롭지는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만 이롭다면 그것이 당신의 목표인지 아닌지를 다음에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타인을 돌보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목표다. 하지만 만일 타인을 돌보려는 마음이 내부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 목표는 당신의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다. 나는 내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좋아. 그건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야. 혹은 난 내 아이들을 사랑해. 그들을 돌봐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더라도 그들이 다 자라고 나면 당신은 다른 목표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당신 자신밖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목표를 정할 수 없다. 당신의 목표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중요성을 버리고 펜듈럼을 등지고 당신의 영혼을 대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라. 그런 연후에라야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당장 따져보고 수단과 방법을 앞질러 계산하려 든다는 것이다. 아무튼 매사는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보류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에다 주파수를 결코 동조시킬 수가 없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면 오히려 그는 실패의 트랙에 주파수를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실패를 가져다 줄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힘겨운 목표는 평범한 세계관의 틀 속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이치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의 매개 변수는 그가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과는 무슨 수로도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일상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 목표를 이룰 방법이 아닌 목표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 우연처럼 목표를 이루어줄 너무나 실질적인 방법들이 당신 앞에 불현듯 나타날 것이다. 일상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적인 우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때 마음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